자, 일단 내비게이션 형태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로고 밑에 내비게이션을 구성을 했는데, 자, 이 내비게이션의 기본 구조상 스크롤이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올라가던 것을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서 메뉴를 고정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티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티커 알죠? 그런 스티커처럼 딱 붙인다, 떼서 붙인다. 그래서 스티키 메뉴라고도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jQuery를 가져오고 나서, 자, jQuery 가져오고 CSS는 navpix.css, 그리고 스크립트는 fixed.nav.js, 자, 두 개를 갖다 썼어요. 물론 그 위에 jQuery 라이브러리와 마이그레이션 코드를 먼저 써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되고, 자, 헤더 영역을 볼게요. 자, 크게 지금 보면 헤더 영역, 컨텐츠 영역이 있는데, 이 컨텐츠 영역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스크롤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임시 컨텐츠를 지금 집어 넣은 것 뿐이죠. 요거 하나만 쭉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 헤더 영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자, 요걸 살펴보는 건데, 자, 일단 헤더 탑이라는 클래스를 주고 나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자, 로고의 크기를 그냥 200에 80 사이즈로 해서 대체 이미지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내비게이션은 GMB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자, UL에 클래스 클리어 픽스와 함께 리스트, 그 다음에 앵커, 즉 가로 배치를 위해서 플로팅을 할 거란 얘기지. 여기 클리어 픽스가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메뉴는 1, 2, 3, 4 네 가지 형태로 구현을 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CSS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먼저 초기화를 해줘.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마진 제로하고 패딩 제로를 주어서, 자, 무엇을 한다? 여백을 미리 없애주고, 리스트는 리스트 스타일 넌을 잡아서 앞에 점 없애주는 거죠. 점이라든가 숫자라든가. 그리고 앵커 태그에 밑줄 없애고 글자 색깔 맞춰주고. 자, 여기까지를 그냥 기본 초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HTML의 글자 사이즈 뭐예요? 16픽셀로 기본적으로 현재 이 HTML은 글자 크기를 16픽셀로 설정을 해주고 라인 하이트 1.5.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마진 영역을 보게 되면은 16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24픽셀이 나오겠지? 자, 이 24픽셀을 기본 간격으로 두겠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이제 마진 사이즈를 봤을 때 보통은 24보다 1 높은 25픽셀, 뭐 24픽셀을 주어도 됩니다. 아니면 얘보다 4픽셀 작은 20픽셀. 자, 요 세 개 중에 하나의 사이즈를, 자, 뭘로 할 수 있다? 요것 중에 하나를 바로 마진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항상 글자 크기와 라인 하이트를 잡아줬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 마진을 설정한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순조롭게 우리가 이제 그 통일성이나 또는 운율감을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 자, 모든 태그들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주고, 클리어 픽스 마찬가지로 썼죠. 클리어 보스 들어갔어요. 헤더 탑 영역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헤더 탑은 배경 색상을 밝은 회색으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헤더 탑 안에 있는 이미지는 뭘로 만들었어? 인라인 요소니까 이거를 블록 요소로 바꾸어주고, 마진 제로 오토로 가운데 배치했죠. 그리고 위아래 10픽셀에 0. 그래서 살짝 여백을 여기 형성을 해줬습니다. GMB는 높이를 80픽셀로 설정을 했고요. GMB 안에 있는 UL의 너비는 980픽셀. 자, 높이 100%예요. 높이 100%니까, 자, 얘의 부모 누구? 얘의 부모. 자, GMB 영역에 대해서 80픽셀의 높이를 갖겠고요. 마진 제로 오토를 주어서 가운데 배치. 자, 리스트는 플롯 레프트. 자, 플로팅을 걸어줬습니다. 너비는 25%, 메뉴가 몇 개니까? 4개니까 100% 나누기 4 하면은 25%가 되겠죠? 배경색 DDD. 그리고 앵커 태그 역시 디스플레이 블럭 해서 누구에 맞춰? 리스트의 사이즈에 맞춰줍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이트는 40픽셀 잡고요. 라인 하이트 40픽셀 잡아서 글자의 세로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뭐 요거죠. 980픽셀에 백그라운드 컬러 잡아주고 마진 제로 오토로 가운데 배치하고. 자, 이제 아래쪽에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GMB의 UL 태그 중에서 스티키라는 클래스가 들어갔을 때 자손인 리스트의 배경 색상은 111, 자, 진한 회색으로 만들고, GMB의 UL 태그 중에 스티키라는 클래스를 가진 자손의 앵커 태그죠. 그러면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써라.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클래스라든가 아이디 명 앞에 이렇게 태그를 붙여주는 경우에, 이렇게 태그를 써주는 경우에 암묵적으로, 즉 묵시적으로 어디에서 제어하겠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아니고, 보통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클래스라든가 또는 아이디 앞에다가 태그를 사용을 해서 지금 당장은 쓰지 않지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즉 jQuery라든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동적으로 이 클래스를 줬다 뺐다 할 거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게 또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HTML에서 봤을 때 스티키라는 클래스를 준 적이 없어요. 그쵸? 준 적은 없고 지금 여기에 CSS로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어디에서? JS에서 설정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 그러면 픽스드 nav로 넘어가서 볼게요. 달러 펑션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외부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 jQuery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디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읽은 다음에 로딩을 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지금 달러 펑션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이 달러 펑션을 쓰지 않았다, 그랬을 때 jQuery 로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픽스드 nav라고 하는 JS는 어디에?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이때는 얘를 어디다가? 바디의 맨 아래쪽에다가 내려줍니다. 요 밑에다가. 그래야지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달러 펑션을 안 쓰고 그냥 로딩을 시킬 거라면 맨 밑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또 그렇지 않고 위에다가 작성을 하고 싶어, 로딩을 할 때, 그러면은 자, 뭘 써주라? 달러 펑션이라는 요 선택, 시작하는 레디 상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간혹가다 그 돔트리 읽기 전에 얘가 실행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 로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달러 펑션 대신에 스크립트, 윈도우즈 온로드 펑션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돔 레벨 0 상태에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변수 만듭니다. 위는 윈도우, 자, 브라우저를 일단 선택자로 해서 변수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헤더 태그는 선택자 달러 헤더, 헤더의 하이트. 자, 헤더의 하이트니까 헤더 태그의 높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헤더 태그의 높이는 CSS에서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 높이 값을 HH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GMB, ID GMB는 $GMB, GMB의 .find. 자, find는 뭐였죠? find 메소드. 선택자의 자손 찾는 거였어요. 자손 중에서 누구? UL 태그를 찾아라. 그러면 선택자의 자손이 UL 태그 찾아가지고, 자, 어디에 $GU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고, 자, UW는 GU.with. 자, 뭐예요? 너비값 가져오는 거죠. UL의 너비값을 가져와라. 그리고 UHW는 UW 나누기 ES니까 얼마? 절반값. ASC는 100 해가지고, 자, 스크롤 값에 대한 변수 값을 미리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브라우저 스크롤이 되면 win.scroll 펑션 함수를 실행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win.scroll 탑이, 자, win.scroll 탑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현재 브라우저의 스크롤의 높이였습니다. 자, 이 스크롤의 높이가 HH 플러스 ASC예요. ASC는 아까 100이라는 수치값이었는데 HH는 헤더의 높이였죠. 헤더의 높이보다 커진다면, 헤더 영역의 높이보다 커졌다면 거기에다가 100을 더해줬습니다. 이거는 그냥 임시로 일정한 수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100이 아니고 숫자를 더 넣어주게 되면은 스크롤이 더 내려간 다음에 실행이 될 거야. 만약에 헤더의 높이가 100이에요.
그리고 내가 숫자 지정한 값이 100이야. 그러면은 스크롤 탑이 200보다 커지게 되면이야. 즉 내가 스크롤을 이렇게 내렸을 때 화면은 올라오겠죠? 그러면 얼만큼 100픽셀 넘어서 200까지 딱 넘어가서 201픽셀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얘는 포지션 픽스드로 바뀌어. 누가? GMB는. 그리고 탑 제로에 그럼 어디로 내려가는 얘기예요? 픽스드로 바뀌었으니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에 딱 붙겠죠. 제로 위치에 붙으면서 픽스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진 제로 오토가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프트 칼크 50%, 자 오른쪽으로 50%를 보내고 얼마만큼? 자 UHW니까 메뉴 너비의 절반만큼, 즉 0마진을 쓰는 거죠. 그만큼 옮겨라. 즉 가운데 배치해 주고요. Z인덱스 1000을 주어서 앞쪽으로 당겨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줘요? 클래스 부여해 주죠. GU에 add 클래스 붙여라. 뭐를? 스티키라는 클래스. 그러면 CSS에 스티키는 배경색하고 앵커 태그의 글자색을 정해줬습니다. 그 내용이 적용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죠? 얘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면, 즉 스크롤이 다시 올라갔으면 포지션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원래는 최초 CSS 형태로 돌려주는 겁니다. 비워둔다는 얘기는, 즉 내가 픽스드의 탑 제로에 레프트 값에 Z인덱스 주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렇게 써주게 되면 스타일 시트가 인라인 스타일 시트로 변해버리죠. 그 인라인 스타일 시트의 포지션 값만 바꿔줘요.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탑값 레프트 이걸 다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포지션이 픽스드에서 사라지게 되면, 잘려버리게 되면 원래 CSS 속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 원래 CSS는 뭐 릴레이티브도 아니고 앱솔루트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탑과 레프트를 굳이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되돌리고 나서 리무브 클래스 스티키에서 스티키를 날려버립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올렸을 때 얘가 내려와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헤더의 높이에다가 추가적으로 얼만큼 더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내가 지정한 ASC 변수만큼 더 내려가면 그때부터 보여라야. 그럼 요만큼. 만약에 ASC 값을 더 늘리면, 자 100픽셀이 아니라 크게 줄게요. 1000픽셀을 줬다. 그러면 얘는 1000픽셀에다가 헤더 픽셀까지, 헤더 높이까지 가야지만 어떻게 돼?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만큼 더 내려가야 되죠.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1000픽셀만큼 안 내려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한 500픽셀 정도 하게 되면은 한참 내려갑니다. 아직도 안 되네? 자, 300픽셀 해볼까요? 아직도네? 자, 이런 식으로 위치 값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추가 위치, 만약에 제로 값을 주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 헤더를 넘어가자마자 바로 나와요. 자, 넘어가자마자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밑으로 더 내릴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요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헤더의 영역을 잘 보세요. 헤더 영역에서 이렇게 내어주게 되면은, 자 GMB의 지금 포지션이 픽스드에 탑 제로에 레프트에 쭉 나오죠. 이렇게 스타일링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게 되면 포지션만 사라져요. 포지션만 사라지게 되는데, 원래 이 div의 형태를 보시면은요, 포지션 속성이 원래 지금 뭐가 돼 있죠?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스태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탑 속성 적용 안 될 거고, 레프트 속성도 적용 안 될 거고, Z인덱스 속성도 적용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깔끔하게 하려면은 탑도 없애야 되고, 레프트도 없애야 되고, Z인덱스도 없애야 돼. 그런데 자,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포지션만 줬다가 이렇게 빼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스티키라는 클래스가 여기 붙고 다시 올라가면 사라지죠. add 클래스와 remove 클래스를 사용해서 간단히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한다? 스티키 메뉴, 스티키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 자체를 스티키 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포인트는 변수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값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쪼개준 다음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지 오류가 좀 최소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뭐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고요. 가장 단순한 형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내용을 추가해 나가면서 버전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형 내비게이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학습을 해봤습니다.